105화 현숙님과 영식님 이야기로 심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숙님, 이번 105화에서 보여준 모습들 살짝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웨딩드레스 사건 때문에 현숙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리뷰를 했었는데 그때 일부 댓글들 중에 네가 현숙님을 알기는 아냐? 들리는 소문으로는 제작진들이 오히려 더 문제다. 이런 식의 피드백을 좀 받아서 살짝 당황하긴 했었는데요. 이번 105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제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105화에서 현숙님의 외골수적인 성격을 좀 더 많이 엿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끝판왕은 바로 그 장면이죠. 현숙님과 영자님이 오이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는 장면에서 영식님이 부엌에 들어서게 되고 그때 영자님이 현숙님과 영식님 둘만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영식님에게 대신 이거 할래요? 라고 말하며 슬쩍 자리를 피해 주려는데 그걸 눈치챈 현숙님 바로 나 안 할래 라고 말하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죠. 그리고서는 공용 거실에 가서 영철님이 현숙님이 돌아오는 걸 보고 너 왜 여기에 왔냐 라고 물으니 두 분이서 한다고 그래서 라고 현숙님 대답합니다. 자, 이 장면이 아마 105화에서 제가 보는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인데요. 아니, 영식님이 무슨 죽을 죄라도 졌습니까? 아님 현숙님 싫다고 뒷담화라도 깠습니까? 자, 그럼 현숙님은 도대체 왜 그런가 한번 분석해 보면요. 영식님과 1대1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현숙님이 여자들 방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식님이 저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자기소개했던 것도 하나도 기억 못하고 다른 분들 특징을 저 아니냐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 자, 이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냥 풀어서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아니, 나한테 이때까지 관심도 없어 하던 놈이 왜 이제 와서 난리냐. 그리고 뭐 이야기하는 것도 다 틀리고 딴 사람이랑 헷갈리고 짜증나. 이런 말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숙님 입장에서 보면 짜증이 날만도 하죠. 그리고 현숙님이 나는 솔로에 임하는 태도를 더 소극적이고 관심 없게끔 만들었던 웨딩드레스 사건. 그 웨딩드레스 사건이 터졌던 2일째 날. 그날 저녁 공용 거실에 모였을 때 영식님이 현숙님 옆으로 슬쩍 다가가면서 둘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갔던 장면들 모두 기억하고 계시죠? 그때 왜 현숙님이 영식님에게 계속 식혜도 따라주고 또 회도 먹어보라면서 챙겨줬었잖아요. 자, 그때 현숙님 심리로 돌아가 보면요. 그런 겁니다. 오늘 낮 웨딩드레스 사건 때문에 의도치 않게 모두를 힘들게 했고 또 내가 다 망친 것 같아 미안하다. 방송 타고 이런 모습들이 나가면 나도 타격 받을 것 같고 라는 암튼 이런저런 복잡한 심경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영식님이 그런 현숙님에게 다가와 줬을 때 그때 너무 고마웠을 거고 또 영식님과의 그런 소소한 대화에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의도가 됐든 의도가 되지 않았든 어쨌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웨딩드레스 사건으로 인해 골로 가버린 본인의 이미지도 다시 만회하고 다시 아무렇지 않게 보이려고 했었던 생각이 있었을 거라 전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기에 그때 영식님의 존재는 어쩌면 현숙님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었던 거죠. 물론 그게 이용의 가치가 있다 또는 아니다. 이 사람의 새로운 모습을 알아가 보고 싶다.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해볼 수는 있지만 정확한 건 현숙님이 아니니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어쨌든 영식님과 현숙님 서로 첫인상으로 선택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서로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101화에서 현숙님이 영식님을 첫인상 선택해서 대화하는 장면 보면요. 서로 취미도 스킨스쿠버고 또 처음 봤는데 그날 수영도 같이 하자고 약속까지 하죠. 그리고 현숙님 그때 인터뷰도 보면 영식님 사회성도 좋고 밝고 긍정적이고 아주 좋게 평가했었잖아요. 당시 저는 현숙님이 영식님을 첫인상 선택한 이유가 영식님이 현숙님을 선택해 준 거에 대한 보답성 선택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든다라고 리뷰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둘 사이 관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았고 또 종교라는 핸디캡에 있는 영식님에게 있어서 현숙님은 어쩌면 마지막 옵션과도 같은 그런 선택지였으니까요. 근데 왜 현숙님이 이렇게
차갑게 돌변하게 됐나? 그 해답은 바로 3일째 날 영식님의 행동에 있지 않나라고 유추를 해보는데요. 어쨌든 2일차 때 대형 사고를 친 현숙님, 그리고 그날 저녁 영식님과 뭔가 통한 부분도 있고 본인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는 영식님의 존재가 더 필요했을 텐데 3일째 날 그때 방송분 보면 현숙님 이야기는 거의 통편집이었죠. 본인도 거의 자숙 모드로 들어가 칩거 상태였을 거고 아마 방에서도 나오기 힘들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때 현숙님에게 있어서 영식님의 존재에 대한 그 역할이 더 크게 다가왔을 텐데 그런데 그날 영식님은 아마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방송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날 영식님이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제 분석을 말해보는 겁니다. 그때 현숙님은 아마도 영식님이 본인을 찾아와 주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둘만의 이야기를 그려나가 주길 또는 현재 골방에서 나가기 힘든 본인을 영식님이 어떻게든 좀 밖으로 이끌어 주길 뭔가 내가 아무렇지 않게 다시 방송을 이어나갈 수 있게 영식님이 더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길 기대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의 다른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까지 안 들 수도 있지만 왠지 현숙님이라면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5기에서 보여준 현숙님의 모습을 다시 상기시켜보면 제가 자기소개 리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본인만의 확고한 세계관이 있고 또 본인이 생각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눈치도 잘 보지 않을 것 같고 또한 영원한 사랑을 꿈꾸는 사춘기 여중생처럼 그 사랑에 대한 판타지를 지금도 여전히 간직하고 있을 만큼 누구보다도 그 감정에 대한 감수성이 풍부하고 또 예민하다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고차원적인 감수성에 빠져있는 현숙님에게 있어서 영식님은 3일째 날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고 그런 날을 하루 종일 골방에 있게 하면서 나는 솔로 제작진에 대한 미움 그리고 이 방송에 대한 허탈감 등이 몰려오면서 더욱 이 방송을 이어나갈 원동력을 본인 스스로 상실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본인을 그렇게까지 만든 그 책임의 일부분은 당연히 영식님에게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영식님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은 더 이상 현숙님에게 신뢰를 얻기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결정적인 그 근거를 찾아서 한번 가볼까요? 자, 105화 처음 영식님과 현숙님이 야외 테이블에서 1대1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 영식님이 현숙님에게 영철님은 어떠냐? 영호님과는 어떠냐? 돌아가면서 남성 출연자분들과 어떠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이니까 현숙님은 이라고.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영식님이 처음으로 현숙님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관심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지금 벌써 4일째입니다. 그러자 현숙님, 아, 저한테 관심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아, 저한테 관심 있었어요? 아, 근데 난 왜 몰랐지? 그렇구나. 그러면서 시계를 보면서 몇 시지? 하는데 아, 이제 듣기 싫으니 그냥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미로 보이죠. 자, 여기서 보면 그런 겁니다. 이 대화는 현숙님과 영식님의 2일차 때 식혜와 회, 그 케미를 보여준 대화 이후 처음 마주하게 되는 대화인데요. 마치 현숙님은 영식님에게 그 사이 뭔가 단단히 삐쳐있는 그런 사람처럼 예민하게 반응하죠. 보는 시청자들은 뭐지? 라는 궁금증을 더 유발하게 되는 장면인데요. 그 후 이어지는 남자들의 첫 선택 과정과 1대1 데이트에서 그런 현숙님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남자들의 첫 선택에서도 영식님이 선택하고 옆에 다가오자 굳어있는 무표정이었고 또 영식님이 춥지 않냐라고 묻는데 머뭇거리며 영식님 보지도 않고 춥죠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추운데 왜 물어봐? 그냥 그런 뉘앙스로 들리죠? 그리고 추우면 가디건 벗어줄까요? 라는데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답하죠. 또 뭐 먹고 싶냐 라는 영식님 질문에 원래 짜장면 좋아하는데 라며 반대편 먼 산을 바라보죠. 그냥
이런 모든 현숙님들의 행동들이 나 너랑 눈 마주치고 더 이야기하기 싫으니 묻지도 마라, 입 떼지도 마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때 영식님 뭔가 무안해하는 표정이 잡히던데 보는 저도 좀 당혹스럽긴 했습니다. 현숙님의 저런 말투와 표정 모두 아쉽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이어지는 1대1 데이트 차 안에서 영식님의 질문들, 아기 좋아하세요? 인간관계를 단칼에 자르듯 정리하나요? 라는 등. 물론 영식님이 헛다리 짚고 있는 질문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영식님도 좀 더 세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너무 좋은 게 다 좋은 거라고 둥글둥글한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 지금과 같이 예민해 있는 현숙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오히려 좀 더 세심하고 배려 있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현숙님에게는 중요할 텐데 그런 영식님의 헛다리 짚는 듯한 질문들 더 성의 없게 보였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뒤 1대1 데이트 때도 그냥 똑같이 성의 없게 맞받아칩니다. 커피가 맛있네요 라는 영식님 말에 잘 됐네요 라든지 맛이 어때요 라고 하니 이거는 항상 먹는 그런 맛이에요. 암튼 말하는 그 하나하나 모두 성의 없이 다 결과는 정해져 있는 답정답, 답이 정해져 있는 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죠. 우리가 대화해 본 적이 없고 서로 잘 몰라서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곧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너가 나에 대해서 궁금했다면 내가 힘들어한 3일째 날 그때 나에 대해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었다면 나한테 찾아왔어야 하지 않나라는 그렇지 않고서야 달리 이 말을 해석할 방법이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이번 105화를 보고 현숙님에 대한 안 좋은 평들이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 전에 제 리뷰의 분석을 한번 보신다면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현숙님, 영식님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끊지 않으면 계속 말이 길어질까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